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라이브 방송 선거권의 현장 정치 10월 7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벌써부터 지금 곳곳에서 여야가 막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 충돌 지점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된 이 상임위 곳곳에서 지금부터 벌써 충돌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과연, 진정한 국감이냐. 저도 국회 출입을 오래 했습니다. 88년도부터 제가 국회 출입을 해서 국정감사가 그 무렵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국정감사,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전반적인 각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따져보고 그렇게 또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그래서 이 각 상임위별로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이 국회에서는 한 해 농사의 결실이다. 농사 결실을 하는 날이다. 추수하는 기간이다. 약 한 달 정도 기간에 추수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국정감사가 우리 그 국회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국회의원 참모들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거의 퇴근도 하지 못하고 국회의원회관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뭘 질문을 할 건지 그거를 하고 또 이 예상 답변을 미리 짜서 그걸 또 어떻게 반격을 할 건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국정감사인데 이번에는 아마 보좌관들, 민주당 보좌관들이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김건희 어떻게 하면은 팔 것인가. 그래서 탄핵에 필요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이 꼬투리를 찾아낼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걸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국민의힘은 지금 공격거리를 찾아야죠.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는 문의조 때문이다. 문의조. 문재인, 이재명 조국. 전부 다 사법 리스크. 엄청난 사법 범죄 혐의들이 있죠. 그럼 그걸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파헤치고 해야 되는데 자, 그걸 지금 할 태세가 돼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거기는 공항 마주 병원 가지 않고 친한계 모임을 가졌죠. 자, 그래서 친한계 모임 물론 이 결속을 다지는 무슨 결속이냐 윤석열 정부를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속을 다지는 모임이면 좋은데 별도 행동을 하기 위한 모임이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별도 모임을 가졌고 이 상황이지만 솔직히 그 탄핵은 이재명이 의대도로 안 됩니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이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도 국회의원들 만나보고 친한계도 만나보고 친윤계도 만나지만 친한계 쪽에서도 지금 말은 그렇게 합니다. 절대 탄핵은 있을 수 없다. 8명 이상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처리할 때 2명 아니면 4명 정도 이탈을 했다고 하는데 탄핵과는 다른 문제다. 그것이 절대 탄핵 수찬이 의결이 되지 않을 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탄핵 수찬이 의결이 돼도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이 재임 중에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이 탄핵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이 됐죠. 상황이 어떻게 변해서 누군가가 완전히 본인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그때 유승민, 김무성처럼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도 전혀 100%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국민 여론이 민심이
그러니까 이 탄핵 쪽으로 좀 기운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막 나오고 하면은 헌재도 정치적인 판단을 잘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 100% 없다, 그건 할 수 없지만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 이재명, 문재인, 조국의 사법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계속 곳곳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죠. 문재인이 딸 문다혜 씨가 이태원에서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금 입건이 됐습니다. 오늘 중으로 경찰에 출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은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날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 이제 소환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부분이 문다혜의 이 음주운전이 그냥 전직 대통령 딸 술 먹고 음주운전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파장을 미쳤느냐 하면은 문다혜가 지금 논란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죠. 뇌물 사건, 문재인 뇌물 사건. 자, 그래서 거기 복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좌파 진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문재인과 이재명이 지금 방탄 동맹을 맺고 있죠. 그것을 깨버릴 것이다. 자,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잠시 후에 그 분석도 말씀을 드릴 거고, 지난주에 있었던 소위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서 나온 녹음 파일, 이화영과 김영태 변호사의 녹음 파일, 이게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자,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화영이 김영태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화영의 좀 속마음이 좀 드러납니다. 일종의 이재명에 대한 협박을 했다고 저는 이 분석을 하는데, 자, 그래서 문재인은 이 문다혜의 그 음주운전으로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은 방탄 동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뒤통수를 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이화영은 이재명을 협박을 하는 그 형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멘붕, 이화영은 협박, 문재인은 뒤통수, 자, 이렇게 썸네일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청 포인트죠. 이화영은 어떻게 이재명을 협박을 하고 있고, 문재인은 이재명의 뒤통수를 어떻게 쳤는지, 자, 그 부분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부에서는 지면 심층 분석, 아시아투데이 지면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 행간에 담긴 뜻까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이슈 집중 해부인데 말씀드린 대로 한 3가지를 핵심을 짚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화영, 이재명을 3번 협박했다. 어떻게 3번인지 잠시 후에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당하니까 오히려 이재명 쪽에서 탄핵 청문회 이 판을 만들어서 이화영에게 마음껏 뛰놀도록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구슬리는 거죠. 협박을 자꾸 하니까 이러면 안 돼. 당신을 위해서 판을 좀 깔아줄게.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탄핵 청문회 뒷이야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여러 갈래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그 자체가 지금 후폭풍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자, 새로운 이재명의 리스크죠. 그 수사 리스크가 제기가 됐는데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그때 그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거짓말한 혐의로 지금 그때 기소가 됐다가 나중에 건순이의 재판거래 의혹에 따라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죠. 근데 그때 1심이 아니고 2심,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뿐이 아니고 1심, 2심 모든 재판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또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주동을 한 사람도 김만배뿐이 아니고 김성태까지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한참 말이 나왔다가 좀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그리고 김성태가
이재명의 비선 캠퍼를 꾸리는 이해찬, 그러니까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에게 월 3천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도대체 무슨 돈일까? 또 하나 있습니다. 개딸, 이재명의 열성 지지층이죠. 개딸의 표적이 된 지금 민주당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자, 누굴까요? 표적 1호는 전현희입니다. 전현희.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표적 2호가, 정청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왜 정청래, 그 충성심 높은 이 정청래가 개딸들의 표적 2호가 됐을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판을 깔아줬기 때문이죠. 판을 깔아줘서 그 검사 탄핵 청문회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녹음이 터는 바람에 주진우 의원이 녹음을 터는 바람에 좌파 입장에서는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 그 이야기도 있고 뒷이야기들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것은 문재인과 이재명의 방탄 동맹에 균열이 났다. 윤석열 탄핵 이렇게 서로 호흡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문다혜 음주운전 일어나자 이재명이 이거 뭐지? 본인도 음주운전 그 전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문재인과 빨리빨리 손절해야 되겠는데, 자,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습니다. 어딜까? 경기도청에 갔습니다. 경기도청에 가서 김동연과 만났습니다. 자, 지금 김동연이 이끄는 경기도는 민주당 친문 의원들의 망명지죠. 망명지. 비명행사당에서 공천에서 다 떨어지고 나서 지금 그쪽으로 막 가 있습니다. 그 길을 문재인이 찾아갔습니다. 자, 이재명의 라이벌이죠. 잠재적 라이벌. 김동연 캠프에 왜 이 문재인이 갑자기 찾아갔을까? 자, 그러면 앞으로 둘은 이재명과 문재인은 같이 이 방탄동맹을 맺어놨는데 결국은 동맹이 깨지면은 오히려 구속될 가능성이 높죠. 두 사람의 속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지면 심청 분석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 기사를 중심으로 지면 심청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슈가 되는 오늘의 핵심 이슈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 행간의 뜻까지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그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김건희 대 이재명 타깃 국감. 지금 민주당은 그 김건희 국감을 만들려고 하죠. 김건희 국감을 만들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자, 이 기회에 이재명이 뭐 사법적인 리스크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때문에 국정이 어떻게 혼란해지는지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태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김건희, 한쪽에서는 이재명. 김건희, 이재명이 항상 사법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김건희 특검 가지고 막 맞불을 하죠. 이게 지금 이번 국감까지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25대 국회 첫 국정감사 7일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데 여야는 김건희 의혹,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두고 이제 정면 충돌을 하겠죠. 국감은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피감 기관은 모두 802곳. 자, 그래서 이게 피감 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정말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그 국정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블랙홀이 돼버립니다. 김건희 블랙홀. 민주당 국감기관 김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설 거다. 김건희 국감을 발판 삼아 김건희 특검법을 또 재발의한다. 이것도 두 번 폐기가 되는데도 세 번째 더 독소조항을 많이 넣어서 지금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까지 열어서 이 김건희 최혜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상설 특검,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다른 수단과 함께 추진하겠다.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려는 게 아니고 혼란스럽게 해서 탄핵 꼬투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 민주당은 당내에 이런 것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심판본부. 자,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불길하죠. 최순실 국정농단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소위 약칭으로 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을 했고
가방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이 파헤치겠다. 이 김건희 특검법에 8개의 수사 대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어처구니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삼부 토건의 주가를 조작했다, 뭐 조작한데 관여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그 이종호 그 해병대들 해병 그 사이트 그 단톡방에서 나왔던 3부는 뭐 알아봤느냐, 뭐 3부는 어떻게 되지 이 말을 가지고 3부는 골프 실제 3부 1부 2부 3부 골프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3부 토건 이렇게 해서 뭐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다 해서 어처구니없는 이 내용들도 이 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본인들도 진상 규명이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김건희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 정국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에 일단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문재인 그 의혹,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게 터졌죠. 문다혜 음주운전. 자, 음주운전이 그냥 지나갈 게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의 딸이고 그런 공인이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좀 관심을 모으는 것이 문다혜 과연 누구와 같이 7시간, 8시간 동안 술판을 벌였느냐, 술을 먹었느냐, 그건데 자, 뭐 여러 가지 한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그냥 가십거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걸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문다혜 음주 그러니까 한 7시간 되죠. 7시간 동안 같이 술 마신 동석자가 누구냐 만취가 될 때까지 그 부분도 아마 이 국감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다뤄질 텐데 자,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 완전히 탄핵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 저도 이제 국회에서 자주 뭐 의원들과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저쪽도 하고 뭐 정치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 아주 큰 게 터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옵니다. 무슨 뭐 녹음 파일이 확보를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워낙 그 여러 군데 그 김건희 여사가 여러 군데 전화를 했었죠. 그리고 텔레그램 문자도 막 보내고 심지어 뭐 그 이명수 그 좌파 유튜버 거기서 이런저런 덫을 막 쳐놨고 이 상황에서 또 최재형 씨에게도 또 몰카를 당하고 했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게 있을 거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터뜨릴 거다. 사실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김건희 이 리스크를 제거를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시아투데이 기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취임 후 첫 친한계 만찬 회동. 자, 야 공세에 맞서 단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시아투데이 그리고 그 여당의 양식 있는 사람들은 야당 공세에 맞서서 단결하는 자리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과연 야당 공세에만 맞서려고 했다면은 당 대표니까 뭐 개파 가리지 않고 다 해서 같이 가야죠. 그런데 일단 친한계로 불리는 사람들만 쏙쏙 골라서 만찬 회동을 했다. 이게 좀 과연 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방식인가? 그 부분은 저는 회의를 갖습니다. 제가 룰루이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할 땐 잘한다, 못할 땐 못한다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 한동훈이 좀 오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자,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어제 한 중식당에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 이 종로구 근데 원래 이게 또 강남에서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장소가 노출이 되고 그래서 또 뭐 취재 경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갑자기 또 어제 종로 쪽으로 옮겼습니다. 한동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11월 이재명 대표의 위기도 있고 하다 보니 이번 국감에서 엄청난 공격을 해올 것이다. 그걸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단결하고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 만찬이 한동훈 취임 후에 친한계 의원들이 처음으로 모인 자리다. 하필 이 시점에 지난 7.23 전당대회 때 한 대표를 지원했던 의원들이 중심이 됐고 김재섭 의원, 김종혁 최고위원 그리고 참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으로 친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나중에 친한으로 말을 갈아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어수선한데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일단 만찬 참석자들은 10.16 재보궐선거 필성 의제를 다졌다. 자주 논의하고 앞으로도 소통하는 자리 만들자. 자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오늘은 원외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협의회 위원장들과 또 오찬을 지금 같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끝났겠죠. 그런데 이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오찬을 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상당히 공을 기울이고 있죠. 공을 쏟고 있죠. 이게 전국적인 조직이고 또 지구당 부활 문제가 원외 당협위원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지구당을 새로 만들면 그것이 이제 사람들도 들 수 있고 또 정치 자금도 또 조성을 할 수가 있고 공식적 합법적으로. 자 그래서 원외에 상당한 원외 쪽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에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협위원장 연수에 참석을 해서 오찬을 함께 했다. 한 대표의 연이은 식사 정치에 그가 본격적으로 원내외 세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자, 세력화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에 한 20대 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다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20여 명이지만 다음에 올 때는 한 명이 한 사람씩 더 데리고 오자. 그래서 한 50명 모이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50명이면은 전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8명이니까 일단 어제 한 4분의 1이 모였다는 게 되고 다음에 모이면은 50명까지 하면 절반이 되고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는 쪽에서는 친윤 의원은 이제 20명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런 말도 자기들끼리 합니다. 자, 이게 과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친윤을 나눌 땐가?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제 특히 이재명이 사실상 탄핵을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아니고 그제죠. 그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요새에 나가서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죠. 권력을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는 데 이용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말을 해도 안 되면은 징치를 해야 된다. 징계를 해서 다스려야 된다. 징치를 해야 한다. 근데 징치를 해도 안 되면은 끌어내려야 된다. 자,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말이죠. 끌어내려야 한다. 자, 이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재명이 저는 그거를 SNS에 딱 8자 한자 포함해서 8자 올렸을 때부터 이 탄핵 선곡이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그걸 올렸죠. 군주 민수 군인은 배주자입니다. 군인은 군주 그러니까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좌파에서 구호처럼 외치던 말인데 그걸 이재명이 썼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탄핵 빌드업 정도가 아니고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제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아, 이거 혹시 역풍을 맞을까 해서, 그 일반론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막 주워 담고 있지만은, 이거는 탄핵 전국 시작을 알리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국민의힘 가만 있으면 안 되죠. 아시아투데이 마지막 지면 신청 분석 기사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주경호, 이재명 본인 범죄 숨기는데 권력 쓰면 안 돼. 본인 범죄를 숨기는데 권력을 쓰면 안 돼. 권력을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는데 이용하고 어쩌고 했죠. 그래서 주경호가 그 말을 반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끌어내려야 된다. 징치해야 돼.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된다. 이재명 본인에게 적용되는 말이죠. 본인에게도 아니고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죠. 당대표 국회의원직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자기 대권주자 반열에서도 끌어내려야 되는 상대는 이재명입니다. 자, 주경호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의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거대 야당 대표의 권력을 쓰면 안 된다. 탄핵 속내를 드러냈다. 이 탄핵 속내 그대로 드러낸 거죠. 이재명은 사법적 심판의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두려운 나머지 자기 고백을 한 것 같아 그동안 법사위를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켜 사유화하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늪에 가두던 사람이 누군가. 자, 지금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 게 이재명은 엄청나게 불안할 겁니다. 왜? 11월 15일, 11월 25일 연달아 유죄 판결이 나올 겁니다. 피선거권 박탈령. 11월 15일 선거법, 11월 25일 유증교사. 그 연달에 두 개 나오면은 이재명은 견디지 못합니다. 내부에서 바로 손절론이 일어날 거고, 그걸 잘 아는 이재명이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탄핵. 본인 입으로는 탄핵 안 하고 주변에 무슨 뭐 탄핵 추진 뭐 국회의원 연대 이런 거 막 만들도록 하고 본인은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이 11월에 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 명의로 그 녹음 파일을 턴 주진우 의원이죠. 이재명, 이하영, 김성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을 합니다. 이 고발장은 뭐냐 하면은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부분 안에 있습니다. 그 대선 때 김성태가 돈을 제공을 했다는 것이 그 이재명 캠페에 그게 녹음 파일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잠시 후에 이슈 집중해 볼 시간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에게 어떤 위기가 다시 닥치고 있는지 워낙 사법 위기가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하루 종일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이야기해도 모자랄 지경이긴 하지만 새로 부각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집중해보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말씀을 마저 드려야 되겠는데, 이재명, 무슨 끌어내려야 한다. 이걸 가지고 탄핵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연막을 치고 있죠. 자칫 역풍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는 탄핵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역풍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연막을 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것만 봐도 오늘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집권 플랜 본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집권 플랜 본부. 이게 뭐냐면은 13명이 모여가지고 집권 준비 계획과 핵심 사업을 실행한다. 김민석이 총괄 본부장을 맡았다. 자, 김민석. 지금 이재명이 억지로 최고위원 경선에서 전당대회에서 막 뛰어가지고 억지로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무슨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고 심지어 이재명 테러 괴담까지 퍼뜨립니다. 계엄령을 윤석열 정부에서 선포할지도 모르고 이재명을 테러할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 우리가 먼저 탄핵해야 된다. 이걸 외치는 사람이죠. 이걸 외치는 김민석을 내보내서 집권 플랜 본부. 자, 대선이 지금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집권 플랜 본부라는 것을 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뭐 1년 내에 집권 청사진을 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선이 한참 남았는데 김민석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윤석열 무정부 시대 이후 지금 이제 무정부 시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끌어내리겠다는 이야기죠. 민주당과 이재명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 민주당과 이재명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 자, 이런 말까지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 거기다가 민주당 하고 진보당 이용까지 해서 진보당 이석기의 통진당의 후신이죠. 거기에서 대통령 탄핵, 뭐 국회의원 연대 이런 것을 만든 상황이고 심지어 민주당 강덕구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촛불 행동 매주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갖는 그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들여서 탄핵의 밤 이런 것까지 좀 한 상황이죠. 이 상태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재명의 끌어내려야 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성을 과연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걱정을 하는 편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오늘 이제 본론 이 시청 포인트로 들어가서 이하영, 이재명 3번 협박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하영이 지금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1심에서 선고를 받고 복역하면서 2심을 하고 있죠. 2심이 이제 시작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하영은 과연 이 형을 자기가 다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형을 좀 경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2의 유동규가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하영에게 제2의 유동규가 될 것인가? 이게 뭐냐면은 유동규는 처음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는 처음에는 그 이재명 쪽과 한 배를 탔었죠. 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김용과도 의형제까지 맺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설 위치는 아니었고 이재명 대통령을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본인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까지 그때 막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캐비넷을 짜는데 면접을 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워낙 유동규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또 유동규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려고 하니까 유동규 씨가 거기에 반발을 해서 지금 이재명 저격수가 돼 있죠. 반면에 정진상 이 사람은 여전히 이재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잔뜩 기대를 하고 입을 안 열고 있습니다. 김만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화영이 지금 이재명의 공범으로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본인이 덮어 쓰고 있는 상황이죠. 이화영은. 자, 그래서 9년 6개월 1심에서 나왔는데 과연 2심에서도 9년 6개월 나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 실토를 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실토를 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실토를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에게 계속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은 이재명 당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풀어버릴 거야. 그게 저는 한 3번 있었다고 보는데 그 이재명 캠프에서도 그걸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검찰에 본인의 북한에 돈을 준 사실, 김성태를 통해서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준 사실이 있다고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 이것을 검찰에 진술을 했다가 번복을 했죠. 번복을 했습니다. 그 번복하는 과정에서 부인인 백정아 씨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또 변호인들이 막 교체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번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냥 내가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가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필리핀에 가서 뭐 국제회의에 가가지고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났는데 그 공작원이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북한을 가려면은 뭐 돈을 준비해야 된다. 뭐 벤처를 뭐 하고 뭐 헬기를 띄우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지어낼 수 없는 허위로 지어낼 수 없는 이화영은 지금 그것이 검찰청 술판 이런 걸로 해유가 돼가지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 구체적입니다. 북한에서 문재인이 북한에 왔을 때보다 더 성대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검찰에 진술을 한 내용입니다. 이화영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제 번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저는 첫 번째 협박이 그 이화영이 검찰에서 이재명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 한 내용. 그리고 이제 그걸 주스 담았죠. 주스 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화영 언제 다시 또 진술을 번복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협박이었고, 자, 두 번째 협박. 두 번째 협박은 대속 발언입니다. 대속한다. 가톨릭 그 신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 인류가 지은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화영이 이 총선 지난번 4.10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 중진 다시 당선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교도소에 면회를 갔을 때 이화영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들이 지금 이 위치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군가 당신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때문이야. 나도 대속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대신 감옥 살이를 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 만나면 좀 안부를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 우리 변호사 좀 챙겨봐 달라. 뭐냐? 변호사비 좀 두둑하게 주라는 이야기였죠. 자, 그런 것도 결국은 이재명 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면회인 부인에게 뭐 당신이 가서 이재명을 좀 만나보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죠. 자, 그런 것이 결국은 이재명에게 나를 잊지 마라. 여차하면은 불어버릴 거야. 그 이제 협박이죠. 사실상 협박이죠. 그리고 세 번째 협박이 제가 잠시 다시 말씀드릴 건데, 김영태와 만나서 말한 내용들입니다. 김영태와 자, 어떻게 이 대화가 녹음이 됐을까?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화영과 김영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눠서 녹음이 된 곳은 구치소에 있는 그 변호인 접견실입니다. 변호인 접견실인데 거기는 녹음을 할 수가 없죠. 일단 이화영은 녹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수복 입고 그 자기 감옥에서 감방에서 나와서 이제 그 변호사 접견하러 가는데 무슨 녹음 준비를 할 수가 없죠. 엄청난 영화 속에 나오는 마피아 둥복처럼 뭐 교도관이 녹음기를 슬쩍 주고 했다면 또 모를까봐 그건 아닐 거고. 자, 그러면은 녹음을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김형태 변호사죠. 김형태 변호사. 보통 이 변호인들도 이 죄수들을 면회를 하러 가면은 접견을 하러 가면은 뭐 휴대폰도 다 맡겨놓고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록을 해야 되니까는 뭐 이런 그 노트북 같은 건 가져가죠. 그러면 이 녹음 기능이 있는 것을 가져가서 이제 녹음을 충분히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그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하는 것을 이화영이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알고 있었다. 왜 그러냐? 아니면 합의를 서로 묵시적으로 합의를 했든지. 왜 그러냐면 그때 이 청문회에서 이 검사청문회에서 녹음 테이프가 막 털어졌는데도 뭐 별로 당황하지 않죠. 저게 어떻게 저 입수를 했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죠. 자, 그래서 이게 왜 협박이 됐느냐 하면은 그 내용 안에 보면은 김성태가 이렇게 자백을 폭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다 알고 있기로 팩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김성태를 폭로를 못하도록 막고 있다. 자, 이런 취지의 말도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그 협박으로 사용된 것 아닌가. 이재명에 대한.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당신은 나 때문에 이게 대북송금 아주 큰 사건이죠. 그 대북송금 사건이 특가법 뇌물죄니까 나중에 뭐 징역 유기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는 그 사건인데 대북송금을 내가 다 덮어쏘고 있으니까 나를 잊지 말라.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1호 사면이야. 1호 특사야. 자, 그리고 그때 나에게 큰 보답을 해야 돼. 이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고 있다. 그거 봅니다. 그걸 아니까 정청래가 나서가지고 판을 깔아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담보를 받아낸 측면도 있습니다. 검사 그 탄핵 청문회에서 지금 이화영이 원맨 쇼를 하면서 했던 말들은 국민이 다 들었죠. 뭐냐? 본인이 진술을 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한 것은 검찰의 해유 때문이었어. 검찰이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짜장면 시켜주고, 무슨 뭐 갈비탕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 시켜주고, 연어 초밥 시켜주고, 그리고 거기 쌍방울 사람들 와서 말 맞추고, 뭐 진술 세미나를 하고, 심지어 술판도 벌였어. 이렇게 이제 국민들을 다 듣는 데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가짜로 검찰에 진술을 한 거야. 이걸 국민에게 다 이제 담보를 받으려고 정청래가 이재명의 지시를 받았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담보를. 나중에라도 이하영이 말 바꾸면은 당신 그때 국회에서 정원 선서까지 하고 정인 선서까지 하고 그거 다 해요됐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또 말을 바꿔? 뭐 이럴 수가 있죠. 나중에는. 자, 그래서 전현희 같은 경우는 아이고 정인 힘드시죠. 힘내세요. 세상에 1심에서 뇌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막 쓰고 쌍방울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 등으로 인해서 9년 6개월 1심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재수에게 아이고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일단 막 협박을 하는 이화영에게 또 해도하면서 담보도 받아내려가는 다음에 또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자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지난번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탄핵 청문회 쇼의 뒷배경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건 이제 형식이 그런 것이고, 자, 이제 이화영, 김영태 녹취록 후폭풍이 계속되는데 그냥 후폭풍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재명이 지금 1심 2개를 선고를 받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뭐 약간 살아날 기세가 보인다 해도 지금 그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로 인해서 또 엄청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가 녹취록에 들어가 있는데 이 셋 다 한 번씩은 이슈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묻혔죠. 워낙 다른 그 이재명을 둘러싼 뭐 지금 11개 혐의,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도 있죠. 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같은 거. 그래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갈 뿐이지 묻혀있던 건데 이게 또 전 국민이 들어버렸습니다. 김성태가 이런 걸 갖고 있어. 이 카드를 갖고 있어. 그거 가지고 폭로를 하려고 해.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일종의 고민 상담을 하는. 왜 제가 고민 상담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이화영이 이 대화를 한 사람이 김형태인데 민변 창립 멤버죠. 57년생이고 좌파에서 비중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계속 존댓말을 하고 김형태 변호사는 반말을 하죠. 이화영이 계속 이런 거 저런 거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막 하니까는 김형태가
아, 그거 뭐 걱정할 거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하영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게 또 따로 있어요. 팩터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차피 국민이 다 알게 됐고 세 가지 새로운 그 수사가 필요한 혐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검찰이 이걸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의 이제 3차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지금 겹겹이 쌓였는데 거기 또 쌓였다는 건데 이걸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시 되풀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이재명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재판거래는 권순일, 김만배, 또 김성태, 그 다음에 또 뭐 대선 때 자금 대줬다 하는 거는 그때 이해찬도 걸려있죠. 조정식, 뭐 강장 이야기 나지 않습니까? 그 이재찬의 조직, 그 멤버들. 다른 사람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재명은 여러 건 중에 하나, 둘, 셋 더 들어가지만은 다른 사람은 이것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죠. 변호사비 대납 유혹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납을 받은 변호사들, 대납을 해준 김성태, 그 혜택을 본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상한 행태로 대납 변호사비를 받은 사람들, 변호사들. 지난 총선 때는 5명, 6명 정도인가요? 뭐 금배지 나눠줬죠. 이 대장동 변호사들. 아마 변호사비 돈으로 안 줬을 겁니다. 거의 금배지 나눠주는 그렇게 금배지 장사를 했는데 이 변호사비를 그 변칙적으로 받은 변호사들도 처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짚어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선거법 위반 이거는 지금까지 많이 아시는 거는 2018년에 이재명이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거짓말을 했죠. 이번에 이제 대선 때 한 거는 백현동 고 김문기 씨 이야기고 그때는 친형 강제 입원 시킨 사실이 없다. 거짓말. 검사 사칭한 적 없다. 거짓말. 이걸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은 둘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리고 2심은 죄송합니다. 벌금 300만 원 형이 나왔습니다. 검사 사칭 벌금 3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3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진성 씨의 위정이 작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죄될 때까지 김진성 씨가 그 검사 사칭을 이재명이 누명 썼다 이런 식으로 위정을 해줘서 그게 재판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그 위정교사가 그 11월 달에 1심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마지막에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이제 2심에서 그 벌금 300만 원이 나와서 그대로 확정되면은 이재명의 모든 것을 날아가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도 못 나왔을 그 상황인데 김만배 씨가 이렇게 가서 권순일 당시 최고참 대법원에서 최고참 권순일을 로비를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리고 그 파기환송하는 재판 거래니까는 한쪽이 있으면 상대방이 또 해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을 시켜서 일도 거의 하지 않는데 매달 1,500만 원씩 줬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에 가입시켜줬다. 권순일에게. 자, 그런 의혹이 이제 검찰에서 새로 수사를 시작한 건데 여기에 김성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녹취록에 보면은 이 법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나오죠. 로비 의혹을 이하영이 그것을 이제 김성태가 폭로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김형태 변호사가 그 대법관 그러니까는 이 대법관 이제 권순일에 대한 로비 그거는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심도 그렇고 이런 말을 합니다. 2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도 법원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검찰이 이 대법원에 대한 로비를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는 더 파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2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조계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김만배가 아니고 김성태가 이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전 급심에서 뭐 로비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특히 이 대법원에도 김성태가 돈을 제공을 해서, 김성태가 김만배에게 돈을 제공을 해서 뭐 어떤 메모에 보면 20억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돈을 제공을 해서 김만배가 권순일을 잘 아니까, 김만배는 법조 기자 출신이죠. 그래서 권순일이 평판산 때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는 유동규 씨의 정언도 있죠. 김만배가 뭐 김성태가 권순일에게 로비한다고, 아니야, 권순일은 내 말밖에 안 들어, 이런 말을 또 했다고도 유동규 씨가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재판 거래 의혹이 수사가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확대돼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 전에는 김만배를 통한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 로비 의혹이 있었는데, 이 녹취록에 의해서 그전부터 나돌았던 권순일에 대한 로비는 결국은 김성태와 김만배의 합작품이다. 이것이 녹취록에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위반 사건에 대한 총체적 로비가 일어났었지 않느냐. 자, 그 의혹이 새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은 그때 이재명의 이 변호인들을 쌍방울 사회이사로 대거 앉혀가지고 거기서 사회이사로 급여를 주는 걸로 변호사비를 대신했다. 이것도 이제 김성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폭로하겠다고 한다. 이 내용이 이제 녹취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그때 이게 변호사비 대납을 안 시켰다.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 거짓말이다 해서 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게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검찰에서 그 선거법을 허위사실을 수사를 하고 나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불기소 처분. 왜 그러냐면은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죠. 그 안에 수사를 이제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그때 그 입장문에서, 불기소한다는 입장문에서 그때 검찰이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이제 불기소는 하지만 공소시효도 있고 하니까는 쌍방울 그룹의 돈이 이재명의 변호사비로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 정황이 있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검찰에서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게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수사가 허지부지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비 대납, 이 의혹을 그 김영태와 이하영 사이에 쌩쌩한 녹취록, 녹음이 있으니까 이건 수사 안 할 수가 없는 단계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변호사비 대납이 그때 제기된 걸로만 끝났냐? 그렇지 않죠. 국회의원들에게 배지 준 거. 그리고 이번에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이제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되죠. 다른 재판들이 이제 막 마무리가 되고.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에 또 10명의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자, 10명의 변호인. 그 중에서도 전관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변호사비는 도대체 또 어디서 낮춰주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죠. 사건은 많고 변론은 해야 되고, 그 무한정 돈을 끌어들일 수도 없으니까는. 그때는 뭐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공천 가지고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고 하지만은 또 10명 어떻게 변호사비 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또 다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취록의 후폭풍에 휩쓸려 들어갈 것은 그 녹취록 보면은 광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광장의 운영비를 이하영이 말합니다. 광장의 운영비를 김성태가 됐다고 폭로하려고 한다.
뭐 두렵다. 이것이 이제 어느 쪽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두렵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하다가 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렵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때 이해찬의 사조직, 이해찬이 뭐 당대표 선거도 나가고 그때 대선에도 막 나가려고 했었죠, 한때. 그때 사조직에 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광장에 조정식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이 이해찬이 이재명을 지원을 했죠. 후견을 하면서 이해찬의 광장 조직을 이재명 캠프에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걸 이제 광장 그대로 쓰기는 그러니까는 민주평화 광장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주평화 광장 이름을 붙여서 자기 비선 조직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 좌장은 이해찬인 거죠. 이해찬, 조정식 뭐 이런 의원들이 있는데 이 조직에 대선 때 2년 동안 대선 직전까지 2년 동안 이 김성태가 월 5천만 원씩을 죄송합니다. 월 3천만 원씩을 지원을 했다는 검찰 진술이 있습니다. 김성태가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진미파라곤 이야기죠.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보면은 진미파라곤 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이 자기의 연구소 이름으로 한 4개 정도의 사무실을 썼다. 가동을 했다. 자, 그래서 그 운영비를 월 3천만 원씩 김성태가 줬다. 2년 동안. 그리고 뭐 복사기 같은 것도 사주고 했다. 이 쌍방울 쪽에서. 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도 묻혀 있었죠. 그때 저도 몇 번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미파라곤 미스터리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번에 또 다시 불거져 나온 겁니다.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명심청 분석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해찬, 이재명, 이화영을 국민의힘에서 정치자금법으로 고발을 하죠. 오늘 중으로 할 겁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새로운 사법위기로 불거진 상황입니다. 오늘 현장 정치 마지막으로 제가 이슈 집중해보해야 될 것은 문재인, 이재명 방탄 동맹 균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제 이재명은 본인이 사법 위기가 이제 최고조에 달했는데 갑자기 문재인이 나타났죠. 문재인 사법 위기가 확 불거졌죠. 그동안 그전에 계속 수사를 해왔지만은 그래서 이재명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안에 친문계 의원들이 있으니까 일단 문재인을 위해서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줬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을 이재명 본인의 신복인 7인의 출신을 거기 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방탄을 도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산마을까지 가서 문재인하고 뭐 대책회의하고 나중에 또 대검 항의 방문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을 실드 쳐주는데 도왔죠. 당대표로서. 거기에서는 물론 뭐 다른 목적도 있죠. 문재인 이슈를 막 키워서 이재명 이슈는 좀 잠복시키려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도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인데 갑자기 이 문다혜 음주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게 여론이 아주 안 좋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심야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태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는데 이태원은 지금 10월 한 달이 이태원 참사 추모 기간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음주사고를 냈고 더구나 문다혜는 지금 이재명 뇌물 사건의 그 핵심에 있는 인물이죠. 제주도 별장, 뭐 5천만 원 돈 보자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 음주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더 이상 문재인과 같이 엮이면 본인도 또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니까 엮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친명 지도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손절을 하는 거죠. 자, 그 상황인데 5일 새벽에 그 음주운전 사고가 났죠. 그런데 4일 날, 그 전날 문재인과 이 김정숙이 경기도청으로 갔습니다. 그때 수원에 무슨
남북 정상회담 세미나 같은 게 있었는데 경기도청에 가서 김동연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에는 지금 친문 쪽에 있다가 저 사진에 나오죠. 친문 쪽에 있다가 비명 행사를 당하고 전해철처럼 이렇게 김동연 휘하에 가 있는 그 친문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김동연은 이재명의 라이벌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자기는 이 문재인 실드 쳐주느라고 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문재인은 자기 라이벌인 저기 김동연 만나서 저렇게 활짝 웃고 사진 찍고 있죠. 옆에 김종수까지 가서. 그러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속으로 부하가 치밀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문다해 또 사고까지 이렇게 나서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방탄 동맹이 유지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선에 구멍이 뚫렸다. 붕괴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오늘까지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고, 또 이하영, 김영태의 녹취 파일이 또 새로운 이재명의 리스크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탄핵을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문재인과 이재명이 찢어지고 있다. 그런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10월 8일 화요일인데 원래 내일 제가 6시에 송국근의 현장 정치를 진행을 하는 날인데 그 다음 주부터는 일정이 좀 바뀝니다. 그 바뀌는 일정은 이제 아시아투데이에서 다시 소개를 드릴 거고 내일 6시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 다른 스케줄로 인해서 내일 하루만 5시 내일 오후 5시에 송국근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이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많은 시청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